챕터 3 이제 기술의 가치 심기. 자, 지금 여기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에서 복잡하고 불확실하며 급격하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대한 가치 기반의 접근 방식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필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확정하고 기술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역할을 공고히 할 원칙과 가치를 제시한다. 이 기술의 발전이 생활 수준과 안락함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럼 부정할 수 없죠. 그죠?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근데 또 이상하게 이건 좀 여담인데 사람들은 이런 와중에서도 그 자연인을 꿈꾼단 말이야. 어? 그냥 생각만 하겠지. 저도 이게 저 자연인 해본다고 캠핑장 가서 텐트 치고 며칠 있어봤는데 한 3일 있으니까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이게 아무리 그 좋은 어, 매트리스 깔고 뭐 해도 이 야외에서 자잖아. 그럼 여기에 맨날 아파트에서만 살던 이런 그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도 장가가지도 않고 막 나중에 온몸이 아파요. 이슬에도 못 있어. 한 뭐 몇 년 살아야 되려나 봐. 그러면 모를까. 이게 얼마나 안락하냐 하는 걸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기술은 골칫거리와 원하지 않는 결과를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원치 않은 결과는 뭐냐? 우선 많은 디지털 플랫폼이 세계의 부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했다. 그죠? 예. 뭐 몇몇 사람들이 이제 막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노동자의 삶은 더욱 불안정해.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는단 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노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게 하지 않으려고 막 공부해라, 4차 산업 기술 배워라, 공대 가라, 막 컴퓨터 배워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의 희생 위해서 대주주는 배만 불러갖고 야 이거 그럼 대주주는 좀 기분 나쁘겠다, 그지? 이 얘기 듣는 대주주는 뭐 나만 배불러? 니네들은 내가 밥 안 줬어 그럴 수 있잖아. 그다음에 이 천연 자원의 추출 기술은 환경을 계속해서 위험했어요. 뭐 셰일가스를 한다고 이걸 땅을 갱도를 파고 들어가 가지고 뭐 니은자로 꺾어서 파고 뭐 한번 그러잖아요. 이게 문제는 얘기했지만 한번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고 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 산에다가 케이블카 하나 놓는다. 그래. 그럼 쓰다가 니네들 이거 그러면 뭐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하여튼 몇 년 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거 이제 없어질 때 되면 다시 원위치로 해놔라. 원상복귀 해놔라. 못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죠. 1990년 이후 자본 설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면서 미국 제조업 일자리의 83%가 사라졌다. 야, 그러니까 이게 자동 설비, 자본 설비, 돈이 들어갔다는 경우는 결국은 다 자동화를 했다는 거고, 자동화를 한다는 얘기는 인간이 필요 없도록 만든다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이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된다. 이런 외부 효과는 최근 30년 동안 서서히 일어났어요. 30년이 걸렸다. 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이 불러일으키는 변화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니까 최근에 30년 동안 일어났던 변화가 불과 10년이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제 걱정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 다양하고 복잡함의 파괴적 기술의 변화에 대응해야 돼요. 뭐 기술이 뭐 하루가 다르게 바꾸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이것도 이제 걱정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좀 전에 봤던 것처럼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 보면 인공지능, 1번이 이제 인공지능이야. 2번이 생명공학, 3번이 지구공학, 그리고 3월 인터넷을 특히 우려되는 포인트로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했다. 참 기술이 모든 면에서 막 발달하니까 인간은 자꾸 오래 살잖아요. 이제 뭐 기본이 100살은 살 거라는 거야. 의학이 하도 발달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2018년에서는 데이터, 인프라, 개인 정보 및 신원 정보와 같은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이버 공격.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보안도 뜨는 거죠. 그죠? 보안, 정보 보안, 정보 보호. 이게 또 어렵단 말이야. 정보를.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지고 그 취약점이 드러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그 피해가 눈에 띄게 부각되었다. 자,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과연 세계와 우리 삶을 발전시킬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처음에 발전 좋아지는 것처럼 하다가 또 몇몇 사람들만 좋아지고 나머지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오는 경제적인 혜택을 비롯해서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희생을 감수할 만큼 값어치가 있냐. 했는데 막 환경이 파괴됐을 때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관련 위험을 완화할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우리는 이런 기술로부터 무엇을 얻어야 할까?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자, 과연 이거 누가 알아? 지금 후쿠시마가 이거 지금 일본이 그 발전소를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때는 일본이 세계 경제 2위라고 하면서 아주 큰 소리 빵빵 치던 시절도 있었다고.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런 게 기본이 됐던 게 이런 원자력 발전소에서 이제 그 충분한 발전을 하면서 이 전기를 활용해서 이제 그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중공업들이 발전이 됐는데 이 처리 어떻게 될 거냐? 그럼 이제 이제는 여기서 나온 그 핵 폐기물들 하다못해 냉각수를 지금 방출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못하게 하는데 그럼 끊임없이 나오는 이 냉각수를 어떻게 할 거야? 버리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이걸 제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이제 과연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그 기술 발전을 일으키고 이 기술 발전으로부터 얻어지는 좋은 혜택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작용이 무언가가 있을지 않겠냐. 이거에 대한 대비는 또 어떻게 할 거냐. 아직은 뭐가 부작용인지도 모르고 있다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여러 기술들은 편리하고 즐겁고 어떤 권한과 생산성들을 우리에게 약속할 수 있죠. 이런 게 좋아진다. 4차 산업혁명이. 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그 긴 텀에서 보면 우리가 기술로부터 원하는 것은 인류의 안녕을 증진하고 우리 인류가 안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한 경제를 달성하는데 우리는 이제 챕터에서 뭐냐면 기술에 대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주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인간을 위한 의도대로 개발하자. 우리 인간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을 해야지. 인간을 막 힘들게 하고 지배하려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가치의 필수 요소로 대하기 이런 걸 이제 주장했는데 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은 인간 중심의 산업혁명이 돼야 된다. 인간 중심이 돼야 된다.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 자동화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니까. 인간 자꾸 빼는 거야.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불평등, 빈곤, 차별, 불안정, 혼란, 환경 파괴 이게 다 나쁜 얘기잖아. 이런 거를 야기하거나 기술로 인한 인간 존재 가치가 떨어진다. 인간이 할 일이 없다. 하찮게 취급되는 것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안 원한다는 거죠. 당연히 안 원하지. 자, 불행히도 기술 발전과 경제성에 눈이 멀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것이 점점 강력해지고 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지금 보니까. 뭐 이러한 에릭 브리올프슨, 아유 이름이 어려워요. 앤드류 메가피, 뭐 이런 같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기술 발전으로 해서 임금과 생산성 사이에 생기는 탈동조화. 이거 탈동조화가 뭐야? 이제 이런 얘기. 탈동조화? 그러니까 임금과 생산성 사이에 생기는 탈동조화 개념을 대중하게 널려야 한다.
그다음에 기술로 인해 발전하는 긱 이코노미 이거 긱이코노는 또 뭐야?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2020년까지 모든 일자리의 40%를 가 예상된다 이거야. 그럼 이제 탈동조화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가져왔어요. 이 탈동조화라는 거는 우선 동조화부터 커플링 동조화. 커플이에요, 커플. 두 개가 이제 같이 결합돼 있다 이제 이런 거야. 결합성 뭐 이렇게 동조화, 커플링. 소프트웨어에서도 이제 커플이라는 말 많이 쓰죠.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간주되는 두 변수 내지는 현상이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 것을 이제 동조화라는 거야.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경제 성장과 자원 소비량의 관계. 자원 소비량을 많이 하니까 경제 성장이 일어났다. 또는 경제 성장이 일어나니까 자원 소비량도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면 우리는 GDP 증가율이 높을수록 자원 소비 증가율도 커질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이해하시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은 소비도 많이 늘 거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비례할 거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다른 중요한 조건들을 변화시킨 경우 다른 조건이 변화가 돼요. 즉 에너지원의 변화. 에너지원이 지금 현재는 석유 쪽이 많죠. 화석 에너지 의존도의 감소. 그러니까 이제 점점 화석 에너지 안 쓸 거라는 거예요. 석유를 안 쓰려. 하다못해 이제 2030년 전기 자동차만 보더라도 전기 자동차. 그럼 전기 자동차만 있더라도 화석 에너지가 굉장히 줄어들 거 아니냐. 석탄, 석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재생 에너지 활용이 증가될 거다.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개발을 하니까. 그다음에 에너지 저감 기술을 개발. 이제 에너지를 점점 덜 쓰게 되는 거예요. 덜 쓰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옛날 요 에너지 저감 기술 나오면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옛날에 이제 이거 개발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거 제일 크게 다루되는 거. 자,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당연히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 무선 키보드, 무선 마우스 쓰잖아요. 유선 쓰는 사람 찾기가 힘들지. 근데 이 키보드에 있는 선을 잘랐다 했을 때 대두되는 첫 번째 문제가 뭐야? 전원 문제라고. 이 전원 어떡하지? 그럼 이 전원에다가 그러면 키보드에다가 건전지 넣어야 되고 무선 마우스에다 건전지 넣어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다 넣으면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4개 넣었어요. 4개. 4개. AA 4개 넣어봐. 갑자기 무선 마우스에 AA 4개 들어가는 순간 뭐 거의 아령돼요. 무거워요. 에이, 설마 해봐요. 이게 터널 주문이라고 그래갖고 왜 손목 못 쓴다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놈이 왜 이렇게 빨리 달어? 한번 집어넣으면은 오래 써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무리 무선 마우스 좋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 건전지 갈아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 누가 쓰겠어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요 에너지 저감 기술 개발. 다음에 생태 친화적 세제 개편. 그러니까 생태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걸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경제가 성장하는데도 자원 소비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탈동조화라는 것은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한 경우 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되는 두 변수, 그죠? 두 개가 이건 똑같이 갈 줄 알았는데 아니야. 또는 현상이 중요한 조건들이 변화함으로써 더 이상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그렇다면 저탄소 녹색 성장과 녹색 기술 개발이 경제 성장과 자원 소비량 사이의 관계를 탈동조화로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한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게 탈동조화, 디커플링하고 동조화, 커플링 이걸 보는 거고. 당연히 똑같이 갈 줄 알았는데 똑같이 안 가더라 이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기기라는 단어는 일시적이다. 기은 이제 일시적이다.
그래서 1920년대 미국 재즈 클럽 주변에서 단기 계약으로 연주자를 섭외해서 공연한 데서 유래했다. 이게 이제 기획이란 기획. 온 디맨드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온 디맨드 서비스에 요구되는 노동 수요가 함께 증가하면서 긱 이코노미가 새로운 노동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결국 임시직이란 얘기예요. 긱 이코노미는 기업들이 필요에 따라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의 경제를 의미한다. 이게 지금 임시직이 너무 많이 되고 있대요. 과거에 각종 프리랜서와 1인 자영업자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온 디맨드 경제가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단기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의미한다. 이게 이제 긱 이코노미, 긱 이코노미. 이게 이제 자꾸 그 임시직을 쓰고 단기 계약직이나 임시직을 쓰니까 이게 이제 이러지 말라고 우리 그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줘라 그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제 2년 이하로만 쓰는 하여튼 이 문제도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예상된다가 뭘 예상된다인가 보죠. 예상된다. 자, OECD 국가들을 소득에서 소득에서 노동, 뭐가 하나 빠졌는데? 여기네. 소득에서 노동 소득 비율 감소분의 최대 80%가 기술로 인한 거다. 그러니까 자동화를 하니 80%가 결국 노동 소득 비율이 감소되는 거야. 인간의 노동력이 없어져. 참 그 신기한 게요. 이거 전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빌딩을 짓잖아요. 건물. 이 빌딩을 짓는데 보니까 정말 빨리죠. 뭐 그저 뭐 몇 달이면 뚝뚝뚝뚝 만드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더 기가 막히는 거는 이렇게 20층 되는 빌딩을 만드는데도 많은 사람이 필요 없어. 그저 한 10명이서 하는 것 같아. 정말 빨라졌죠. 맞는 옛날같이 벽돌 싸서 만든다 그래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연구 보고서에서 불평등 심화가 기술과 연계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자꾸 남자든 여자든 요즘은 기술을 자꾸 강조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예술이라든지 배고프다 그러잖아요. 뭐 문학을 한다. 또 뭐야?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야야 이거 부모들이 막 뜯어 말리잖아요. 너 배고프다 안 된다. 너 기술 배워야 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애들은 그냥 싫다고 막 그런 거 한다 그러고. 많은 정책들이 사회적 결속이나 인류의 안녕보다는 경제 발전을 우선시하여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제 발전이 최고다. 결국 돈 버는 게 최고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기술 변화를 통해 어떤 결과를 얻고 싶은지 물어보기 전에 원치 않는 결과에 우선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원치 않는 결과 이것까지 보냐고 참 문제죠. 기술에 대한 가치 기반적 접근 방법은 우리가 기술에 압도당하지 않고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이 기술에 압도가 안 될 수가 있나? 첫째, 기술의 정치적인 본질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는 것은 책임감 있고 빠르게 대응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가치의 거버넌스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누구에게 혜택이 가도록 할지를 관리할 수 있다. 이제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고, 그죠? 그다음에 기술이 어떻게 기술 체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가치를 기술 개발의 단계에 통합시키는 최적의 전략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여튼 기술 개발은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 이제 이거 결론이잖아요. 자, 기술의 정치학. 기술과 가치의 관계는 쉽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 가치는 추상적이고 무형한 자산이고 사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언어에서부터 로켓까지의 기술의 범위는 넓고 광범위해요. 이 기술이라는 게 뭐 너무 광범위죠. 자, 이에 관련해서 익숙하지만 잘못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한다. 우선 첫 번째, 기술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야. 나는 이 기술이 미래를 결정하는데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응? 자, 기술은 우리에게 인센티브와 권한을 줬어요. 어떤 굉장히 매력적이죠. 행동 방식을 제한하고 기술 발전은 외생적이고 우리가 바꾸거나 어, 멈출 수 없는 결정적인 강력한 흐름이라고 규정하는 거다. 멈출 수 없는 결정적 강력한 흐름이다. 인공지능을 어떻게 막어? 하겠다는데 또 수천 수만 명이 달려붙어 갖고 인공지능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걸 막는다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관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기술이 역사를 움직이고 기술이 역사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우리의 가치를 구성하며 기술이 가치를 구성하는 거 아니야? 기술 발전을 멈추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제 이게 잘못된 거다 이거야. 난 이게 다 맞는 얘기 같은데. 뭐 옛날에 뭐 이런 어, 기술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였잖아. 예를 들면은 지금은 정말 별로 안 좋다 그러지만 이 택시 드라이버, 택시 운전사. 우리 그 옛날에 한 50년 전 얘기인데 이때는 이 운전이 되게 뛰어난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운전을 해서 택시 몰면은 뭐 심하게는 뭐 1년에 집 한 채씩 산다 그런 얘기도 있었다니까. 어?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막 합승이라는 거 알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타고 가고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기술을 배워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막 얘기가 나갔던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기술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준다는 것을 부정하는 관점이다. 영향력을 안 준다고 기술이? 거꾸로 한번 생각합시다. 대신 기술은 중립적인 도구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중립적이다.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기술 활용 방식을 선택하는 개인들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사용자들의 도덕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개발자들과 확산자들의 역할도 이런 논의에서 제외되고 기술이 무엇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에 대한 논의를 간과해 버린다.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인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에 대한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앞만 보고 간단 말이야. 앞만 보고 앞만. 죽어라고 앞만 보고 앞만. 그죠? 앞만 보고 당연히 나도 이 앞에 이제 앞서는 선도적 인간이 되고 싶은 거지. 자꾸 여기 뒤처져 가지고 자연인 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다 이거죠. 자, 이런 두 가지 관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적절하지 않다. 이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 어느 정도 일리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챕터 2에서 설명한 대로 더욱 빨리 확산이 되고 사용자들에게 힘을 더해주는 현 상황에서 이 두 관점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요건 두 가지 기술이 미래를 결정한다 하는 거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술이 미래를 결정한 거 아니냐?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선진국이고 이 선진국이 더 잘 살았으며 이런 기술이 없는 국가는 후진국이 되고 종속되고 막 노예가 되고 점령당하고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거는 기술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부정해. 이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영향력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논의들은 이제 간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다. 이게
산업혁명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여기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